안녕하세요, 아재팀입니다. 학원이든 홍공이든 다 보진 못했어도 문법책 한 권쯤은 다들 봤다고 하죠. 그쵸. 여기서 봤다가 문제인데요. 책 읽을 때도 문법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정말 그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 교과서는 지문 변형이 거의 없지만 문법 문제는 다양하게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미세하나마 성적차가 발생하게 되는 파트가 문법이고요. 또 문법을 이용한 서술형 쓰기가 실력차를 만드는 주 요인이 되고 있죠. 여기 어머님의 걱정대로 타이밍을 놓친 예비 고1의 경우 어떻게 문법을 대처해야 하느냐인데요. 정말 공감이 가는 게 막상 수업을 해보면 기초를 철저히 다져온 학생들보다 대충대충 문법을 공부해온 학생들이 더 많고요. 또 책은 바꿨지만 실력이 안 바뀐 경우가 더 허다하죠. 준비된 친구와 준비가 안 된 친구. 그게 고등 내신의 성적차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 예비 고1 정말 시간은 부족하고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예비 고1이라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문법만 약한 게 아닐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도리어 단어가 약한 학생들이 더 많았는데요. 단어가 약하면 문법 문제는커녕 독해 문제도 틀려버리니까 중등 고난도에서 고등 기본 단어까지 공부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 중3 겨울방학이라면 최소한 보드마스터 고등 베이직 정도는 다 외운다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하루에 한 40개, 30일 완성인 이 단어장은 1200단어 정도고요. 고등학교 기본 5일을 쌓고 올라가야 고등학교에서 더 높은 수준의 단어를 외울 수 있겠죠. 주말은 빼면 주 5일만 매일 40단어만 암기한다면 6주면 되죠. 또 2회전에서 3회전까지는 반복하며 암기한다는 목표도 좀 세워주세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3800제를 많이 본다던데 1, 2, 3학년 걸 모두 다 봐야 하느냐인데요. 분명 3800제는 중학교 내신 특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내신을 대비하면서 중등 문법을 정리하기에 좋은 책이지만 지금 예비 고1로서 고등학교 문법으로 옮겨간다면 현 시점에서 반드시 3800제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고등학교 문법이 더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질문은 학년별로 또 레벨별로 된 문법책은 순서대로 봐야 하느냐인데요. 물론 순서대로 보면 좋겠지만 순서를 어겨서 높은 학년 걸 본다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은 단계를 높였을 때 책에 나오는 문법 설명이 이해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높은 단계를 이해할 수 있다면 건너뛰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셋째, 중학교 때 많이 보는 3800제와 그래머 인사이드를 패스하고 그래머 존 기본편으로 바로 갈아타도 되느냐인데요. 네, 무리 없는 전략입니다. 그래머 존 기본편은 중학교의 세세한 문법도 정리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 기초까지 잡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책이거든요. 넷째, 노베도 그래머 존 기본편을 봐도 되느냐인데요. 기본편은 책 2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컨텐츠가 적지 않은 책이죠. 즉 상세하기 때문에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노베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섯째, 문법책으로 서술형 쓰기까지가 대비가 되느냐인데요.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핵심 문법만 정리를 잘 해놔도 고등학교 내신을 대비할 때 그 문법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범위를 제대로 공부하면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법 수준이라는 거죠. 전제 조건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만 제대로 한다면, 열심히 한다면 이고요. 중원영문법 3800제 3학년 거, 그래머 인사이드 레벨 3, 그래머 존 기본편이면 중등 문법 완성과 고등 문법 기초까지 충분하죠. 하지만 책 선택보다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즉 공부법이 더 중요하죠.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제대로 기초를 쌓아오면 좋지만 그렇게 해오지 못한 현 예비 고1 입장이라면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문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만 골라보는 게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문제로 출제하기에 좋은 문법이 있고 또 문제보다는 개념 이해에 포커스를 맞추는 문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뜻만 암기해도 되는 그런 문법도 있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그레마존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편 1은 3장 수동태, 4장 부정사, 5장 동명사, 6장 분사, 7장 접속사와 절. 기본편 2로 가면 9장 관계사, 12장 형용사와 부사, 13장 전치사, 15장 문장구조. 이 정도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즉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문법 위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대신 암기할 건 암기하고 문제풀이로 연습할 건 연습을 해야겠죠. 게다가 순서를 어겨도 문법 이해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15장 문장 구조부터 먼저 보고 9장 관계사, 7장 접속사, 절, 준동사 3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어겨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순서가 어법형 문법책 순서니까요. 즉 제대로 개념 이해하고 풀 문제는 풀고 암기할 건 암기하면 순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걸 먼저 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그죠? 문법책으로 고등영어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시험 범위가 엄청나다는 건 어휘와 독해력이 받쳐줘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독해는 좀 원론적인 말일지는 몰라도 정독을 하면서 다독을 하기를 권하는데요. 그러니까 구문 분석을 하면서 많은 해석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예비 고1이라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다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죠. 독해책을 여러 개 보지 말고 어차피 보고 넘어가야 한다면 고1 기출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이나 맞았던 기출은 해설지 설명이 무척 좋으니까 정답과 해설을 활용하면서 혼공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책을 볼 때 쉬운 유형부터 어려운 유형 순으로 차근차근 해석 연습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목적 심경, 내용 일치, 흐름 요약 이 등등을 먼저 풀고 함축 의미, 주제 제목 순으로 중난도로 옮겨간 다음 나중에 고난도 유형인 순서와 빈칸의 지문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쉬운 유형은 4지문, 그 다음에 어려운 지문은 2지문도 충분하고요. 물론 더 많이 풀면 좋겠죠. 대신 해설지를 보고 완전한 구문 파악과 내용 파악이 더 중요하고요. 물론 단어 암기도 계속해 나가야겠죠. 자, 준비가 부족한 예비 고1이라면 첫째, 하루에 단어 최소 40개 꼭 암기해 주세요. 모마 고등 베이직 3회전 정도를 목표로 해주시고요. 둘째, 한 주에 문법 한두 챕터는 떼주세요. 셋째, 독해 지문은 하루에 2개에서 4개 정도. 문제풀이보다는 정독을 해서, 그러니까 구문도 분석하고 정확한 해석을 해서 내용 파악 위주로 공부해 주세요. 그쵸? 공부는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 하는 파트 빼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공부고요. 억지로 하는 게 공부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어 외우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이고요. 억지로라도 외워야 한다는 말이죠. 그냥 억지로 외웁시다. 또 하나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휴대폰 중독 안 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휴대폰 중독만 이겨내도 정말 답이 보이는 게 공부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거실에 휴대폰을 놓고 나서 방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의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습관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미리 현재로 들어온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예비 고1,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바꾸는 시작 지점인 겁니다.